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오늘 그 25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충격, 우즈벡 테러리스트 한국행 희망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낯선 테러단체 명칭이 등장하고 많은 숫자들이 등장합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은하정보부 제이슨의 인텔런틀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언론은 어제 2월 14일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테러리스트들이 한국에 입국할 가능성이 있다는 놀라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제외 공간에 터키 등 제3국에서 한국 비자를 신청하는 우즈베키스탄인의 체류 자격 심사를 철저히 하는 한편 특히 시리아 등 여행 금지 지역 체류 사실이 확인된 우즈베키스탄인에게는 비자 발급을 원천 거부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탑승자 사전 확인 시스템을 통해서 인터폴 수배자와 테러 위험 인물의 입국을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이달 초 유엔 안보리가 공개한 이슬람 국가 알카에다 관련 안보리위원회 보고서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최근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알카에다 계열의 극단 조직 소속의 우즈베키스탄인들이 한국행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들이 한국행을 희망하는 이유는 한국에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2만에서 3만 명이 체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노동자들 중에서 일부 극단주의 추종 세력들은 시리아 합류 극단주의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국내 언론은 상기 유엔 안보리 보고서에서 언급한 알카에다 계열의 극단 조직이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카티바 이맘 알 부카리와 카티바 알 타오이드 왈 지하드이며 이들 조직은 각각 200 내지 300명의 전투원을 거느린 알카에다 하부 조직으로 주로 우즈베키스탄인으로 구성되었다라고 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은 한가인이 밭을 갈고 김태희가 소를 mon다고 할 정도로 미인들이 많아서 우스갯소리로 한국 남성들에게는 장모님의 나라라는 애칭을 얻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친근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하필이면 알카에다와 연계된 테러리스트들이 한국행을 기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테러리스트가 추구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살인과 파괴, 테러 행위뿐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즈벡인 테러리스트들에게도 온전히 적용되는 불변의 공식입니다. 국가 개념으로서의 우즈베키스탄과 인종 개념으로서의 우즈벡인 사이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우즈베키는 우즈베키스탄뿐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의 290만 명, 타지크스탄의 110만 명, 키르기즈스탄의 68만 명, 카자흐스탄의 50만 명, 투르크메니스탄의 35만 명 등 중앙아시아 제국에 폭넓게 퍼져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동쪽에 위치한 페르가나 분지는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3개국이 만나는 접경지대입니다. 이곳에는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이 대단히 강한 곳입니다. 약 2만 평방킬로미터 정도의 좁은 면적에 거의 1,400만 명에 달하는 3개국 국민들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리아 등지에서 활동 중인 테러리스트 대부분이 이곳 페르가나 분지 출신입니다. 참고로 2015년 3월 키르기즈스탄 국가보안위원회 KNB 내셔널 시큐리티 커미티는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이슬람 테러 조직원의 80%가 우즈벡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2015년 7월 발표된 CTTA 보고서에 따르면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중앙아시아계 테러리스트는 약 1,700명입니다. 타지키스탄 412명, 투르크메니스탄 360명, 키르기즈스탄 352명, 카자흐스탄 300명,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은 200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출신과 국적에 상관없이 인종적으로는 우즈벡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CTTA는 Counter Terrorist Trends and Analysis의 약칭입니다. 2017년 이스탄불, 상트페테르부르크, 스톡홀름, 뉴욕 등 전 세계 주요 도시를 충격에 휩싸이게 했던 우즈벡인이 연계된 테러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1월 1일 새해 터키 이스탄불에서는 이슬람 국가 IS와 연계된 우즈베키스탄 출신 테러범들이 나이트클럽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해서 39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4월 3일에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객차 안에서 자살폭탄 공격으로 시민 14명이 사망하고 45명이 부상당하는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 잘릴로프는 16살 때부터 러시아에서 살아온 러시아 국적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출생지는 키르기즈스탄 남부의 페르가나 분지에 위치한 오시시였습니다. 그리고 인종적으로는 우즈벡인이었습니다. 러시아 테러 사건이 발생한 지 나흘 뒤인 4월 7일에는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의 최대 번화가 드로트닝가탄에서 대형 트럭 한 대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서 보행자들을 덮치면서 5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39살의 우즈베키스탄 국적자 아킬로프였습니다. 용접공으로 일하던 아킬로프는 2014년 11월 스웨덴 정부에 신청한 망명이 거절되고 출국 명령을 받게 되자 지하로 잠적했습니다. 그리고 건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다가 이슬람 국가 IS의 지지자로 돌아서면서 무차별 테러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스웨덴 여론은 스웨덴 경찰 당국이 아킬로프를 사전에 체포, 추방하지 못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스웨덴 정부로서는 설령 불법 체류자 신분의 아킬로프를 체포한다 해도 그를 인권 상황이 심각한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 추방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자국민의 해외에서의 망명 신청을 반역죄와 다름없는 중범죄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웨덴 당국으로서는 추방되면 투옥이 분명한 상황에서 불법 체류자를 추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외국인들에게 스웨덴은 망명은 어려워도 체류는 손쉬운 나라가 되었고 스웨덴 사회는 용접공 아킬로프와 같이 언젠가는 터질 시한폭탄을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 31일 뉴욕 맨하탄에서는 소형 픽업 트럭이 자전거 도로로 돌진해서 또다시 8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검거된 29살의 남성 용의자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이민자입니다. 그는 5년 전에 미국에 입국해서 플로리다주 남부의 템파시에 거주하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2017년도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일련의 테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은 우즈벡인과 우즈베크어를 사용하는 중앙아시아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소위 외로운 늑대, 로운 울프식의 테러 활동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서방의 정보기관은 알카에다와 이슬람 국가 등 아랍어로 소통하는 테러 조직에 집중하느라고 우즈벡인 테러 조직에 대해서는 사실 제한된 정보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재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에서 활동 중인 천여 명의 테러 세력 중에서 우즈벡인이 이끄는 테러 단체는 우리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카티바 이맘 알 부카리와 카티바 알 타위드 왈 지하드 등 2개 조직입니다. 여기서 카티바는 영어로는 버텔리언, 즉 소대, 중대, 대대 중에서 대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카티바 이맘 알 부카리는 통상 KIB, 그리고 카티바 알 타위드 왈 지하드는 KTJ라는 약칭으로 줄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작년 3월 22일 KIB를 특별지정 국제 테러리스트로 지정했습니다. Specially Designated Global Terrorist SDGT는 테러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중대한 위험성이 있거나 이를 위한 서비스 또는 지원에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지정됩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 재무부 산하의 해외 자산 통제실에서 지정하는 다양한 유형의 제재 중 하나입니다.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2개 테러 단체 중에서 KIB의 리더는 타지키스탄 국적의 우즈벡인 아부 유스프 알 무하지르입니다. 그리고 KTJ의 리더는 키르기즈스탄 출신의 역시 우즈벡인 아부 살로가 맡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출신으로 구성된 테러 조직 리더들의 국적이 정작 우즈베키스탄이 아닌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즈스탄이라는 점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는 우리 법무부가 우즈벡인 테러리스트들의 한국행을 막기 위해서는 우즈베키스탄뿐 아니라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즈스탄 국적자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물론 특히 페르가나 분지 출신, 그 중에서도 키르기즈스탄 남부도시 OSH 도시 출신자들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단체 중에서도 아부 살로가 이끄는 KTJ는 이미 해당 조직원이 2015년부터
한국과 연계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더욱 유의해야 할 테러 조직입니다. 2년 전인 2016년 7월 7일자 국내 언론 보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외사건은 최근 러시아에서 불법 무장단체 가입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테러단체 천국을 지향하는 사람들 자나트 오시클라리 조직원인 누리디노프 아크말의 국내 행적을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러시아 국적의 30살의 누리디노프는 키르기즈스탄 출신으로 2015년 3월 천국을 지향하는 사람들에 가입해 전투훈련을 받고 러시아로 건너가 거주하다가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에 검거되었고 불법 무장단체 가입죄와 무기 불법 확보 및 보유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누리디노프가 2014년 6월부터 약 10개월간 경기 평택시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2015년 3월 출국 후에 터키를 거쳐 시리아에 가서 JO에 가입했다며 현재 국내 행적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까지가 기사 내용입니다. 우리 경찰의 누리디노프 및 JO에 대한 추가 파악사항은 저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KTJ는 2004년 12월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탄생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발하자 아프간의 탈레반의 권고로 시리아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9월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인 알-누스라의 충성을 맹세하고 알-누스라가 참가하는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가했습니다. KTJ는 지금은 시리아 정부군의 반격에 쫓겨서 시리아 북서부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KTJ의 리더인 아부 살로는 키르기즈스탄 남부 오시주 출신의 우즈벡인입니다. 1990년생, 이제 겨우 29살이 된 청년입니다. 얼핏 동그랗고 하얀 곱상한 얼굴에 고생 모르고 자란 전형적인 막내둥이 얼굴이지만 웃는 얼굴 속에서도 거칠고 무서운 살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아부 살로는 코란 경전에 능통하고 선전선동에 능한 카리스마를 갖춘 전형적인 테러 지도자입니다. 그는 오사마 빈 라덴을 추종하면서 그처럼 전 세계를 무대로 테러 활동을 꿈꾸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적의 누리디노프가 가입되어 있던 테러단체 천국을 지향하는 사람들 자나트 오시클라리는 아부 살로가 이끄는 KTJ 테러 조직에서 선전선동 미디어를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나 종종 KTJ 테러단체 자체를 가리키는 의미로도 혼용되고 있습니다. 자나트 오시클라리는 영어로는 Loving Paradise를 의미합니다. KTJ는 페이스북 및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우즈베크어로 중앙아시아 내 우즈벡 인종을 대상으로 시리아에서의 KTJ의 혁혁한 전과를 알리면서 청년들의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KIB와 KTJ의 활동에서 우리가 특히 유의할 점은 이들이 소년 테러리스트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10살짜리 어린 아이들에게 권총과 소총 다루는 법을 가르치면서 미래의 테러범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들 10대 소년들은 중앙아시아인 외에도 테러리스트들이 현지 시리아 여인과 결혼해서 얻은 자녀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아시아의 우즈벡인들이 최근 들어서 부쩍 터키를 새로운 중심문대로 삼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에 중앙아시아 제국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서 이들 국가로부터의 이주 노동자들의 관대한 입장이었습니다. 중앙아시아인들로서도 러시아의 비자 면제 정책 및 비교적 높은 임금 그리고 러시아 언어 및 문화에 대한 친근감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러시아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러시아는 이제 더 이상 중앙아시아인들에게 매력적인 일터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당국은 중앙아시아인들이 연계된 테러 사태가 빈발하면서 이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중앙아시아인들은 인접국 터키에서 새로운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터키 국민들은 같은 투르크 인종이며 같은 문화를 지닌 중앙아시아인들에 대해서 러시아인들보다도 훨씬 더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6월에 중앙아시아인 테러 조직의 이스탄불 아타트르크 국제공항 테러 사건 이후에 일반 국민들의 여론은 다소 냉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러시아 국적자로 이루어진 테러 조직들의 공항 공격으로 터키 국민 41명이 숨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 여론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작년 11월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등 3개국에 대해서 무비자 체류 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오히려 연장했습니다. 이 제도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국가는 우즈베키스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즈스탄은 자국 노동자의 해외 송금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지키스탄 출신자들은 인종적으로 투르크계가 아닌데다 터키어가 서투르기 때문에 그리 큰 혜택을 볼 것으로는 기대되지 않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과거 우즈베키스탄을 철권 통치했던 전임 카리모프 대통령 정권과는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 카리모프가 사망한 이후에 등장한 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정권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터키에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는 3만 명에 육박하지만 실제로 공식적인 워킹 비자를 갖고 일하는 인원은 2,000명에 불과합니다. 2019년 2월 현재 시리아 북서부 지역은 일단 소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시리아 정부군이 러시아군의 지원을 받아서 북서부의 이들리브 탈환에 나설 경우 수천 명의 중앙아시아 테러리스트는 가족을 이끌고 터키로 피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시리아에서 완전 박멸되지 않는 한 우즈벡 테러 조직들은 터키에서 전 세계로 테러 무대를 펼쳐나가는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테러리스트의 존재감은 오직 테러 행위를 통해서만 구현됩니다. 이들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받아준 터키와 스웨덴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에서 무고한 민간인을 상대로 폭탄으로, 트럭으로 그리고 총격으로 잔혹한 테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터키에 도착한 우즈벡 테러리스트들이 자국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이유로 제3국 한국의 추방을 희망하는 순간 헬게이트가 열리게 됩니다. 이들이 인권을 방패로 여성과 소년을 내세우면서 한국행을 시도할 경우 과연 우리가 그들의 입국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도 중앙아시아인 테러리스트가 활동할 위협은 이제 현실적 위협입니다. 유엔 안보리 보고서마저도 우즈벡 테러리스트의 한국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정도로 테러 위협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법무부의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등 중앙아시아인에 대한 엄격한 입국 심사는 물론 정보 수사기관의 중앙아시아 테러 단체에 대한 레이더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고 숨가쁘게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테러 용의자 감시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옆나라 일본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일본 대법원은 2016년 6월 30일 일본에 거주 중인 이슬람계 국민 17명이 경찰의 광범위한 감시 활동에 반발해서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및 보안당국의 이슬람계 주민에 대한 대테러 감시 활동의 필요성을 공식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공안당국으로서는 이슬람 테러 단체 활동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확보한 셈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한국의 이슬람 테러 조직이 상륙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합니다. 테러 조직이 한국행 특급에 몸을 싣고 자칫 설익은 인권단체들이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을 이끌고 슬픈 걸음으로 등장하는 전직 그리고 현직 테러리스트들의 생존권과 인권 옹호에 나서는 순간 우리들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이트클럽은 물론 매일 다니는 지하철에서도 그리고 공항에서도 외국인을 의심의 눈길로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붐비는 명동과 강남의 쇼핑가에서도 유사시 언제든 몸을 피할 방법을 강구해놓고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오는 대형 트럭을 볼 때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슬픈 예감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그저 바라고 또 바랄 뿐입니다. 오늘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 은하정보부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